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시간이 3시 45분, 4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0% 상승했습니다. 21,817달러대.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5.92% 상승하며 1,43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로 올라온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72% 상승하면서 0.36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3.18% 상승 0.47달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41.6%, 17.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더리움의 이제 도미넌스가 지난주 대비 소폭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황에 맞춰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이죠. 6월 NFT 시장이 급랭을 보이면서 월간 거래량이 무려 74%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죠. 대체 불가 토큰의 월간 거래량이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에 다른 카테고리죠. 디파이의 경우는 다른 기사를 보았을 때 월간 거래량이 거의 87% 이상 급감했다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17일 더 블록에 따르면 NFT 월간 거래량은 5월 NFT 월간 거래량 40억 달러에서 6월 10억 4천만 달러 약 1조 3,740억 원으로 74% 감소했었다고 합니다. NFT 월간 거래량이 이제 전월 대비 48% 급감했던 지난 3월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지부진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좀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NFT 최대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의 경우도 여전히 이제 높은 거래량 점유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오픈시의 경우는 지난 14일 이제 직원의 20%를 감원한다라는 소식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NFT 시장의 경우는 디파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작년이죠. 이 카테고리 이 거의 테마 코인 같은 느낌으로 해서 급격하게 성장하며 확장했던 이런 테마 카테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다가 이제 루나 사태로 인해서 신뢰도가 박살나기 시작을 하며 이 NFT 시장이라든지 디파이 시장이 기존의 암호화폐 전통적인 암호화폐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지만 이 NFT 시장의 경우는 많은 대기업들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얼마 전에는 폴리곤의 경우 이 디즈니와 이제 협력을 해서 NFT 메타버스에 조금 더 열심을 가하겠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NFT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좀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디파이 시장인 것이죠. 과연 앞으로 이 NFT 시장, 디파이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함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된 달러 자산의 80%가 3개월 이상 홀딩을 하는 상태이다. 즉 팔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된 미화 자산의 80% 이상이 최소 3개월 동안 즉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이는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정체된 상태라는 의미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 하지 않는 호들러 즉 장기 보유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 이제 글래스노드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2018년, 2019년 약세장의 최저점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현재 이제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간의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지만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의 이제 자산 상황을 볼 수 있는 다른 통화 화폐들의 자산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지수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딩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았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이 저점에 다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또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상승분 모두 이제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 몇 개월간 이렇게 달러 인덱스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역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모습 또한 미국 증시와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주식 기술주들과 비트코인의 가격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디커플링된 모습을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전통적인 금융 이런 시장 기업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저점에 다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바랩스의 CEO의 경우는 현재 전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의 CEO 존 우는 크립토 윈터가 도래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통 금융기관들의 관심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예로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와 함께 디파이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의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또 프랑스 대형은행 소시에테 제네럴의 디지털 자산 부문 자회사 SG 4G의 경우 대한 이제 메이커다오의 3천만 다이 대출 승인도 언급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줄 만한 소식이 또 나왔는데 갤럭시 디지털 투자 총책 이제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마이클 애쉬 갤럭시 디지털 투자 총책임자는 암호화폐 시장 침체가 업계 인수합병에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 급등으로 많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끼면서 부실한 업체들이 생겨났다. 부실한 업체들의 줄파산이 이어졌으며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M&A를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업계 M&A가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지난 몇 달간 약세의 모습, 흐름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시간 동안 블록체인 기업과 암호화폐 기업들의 얼만큼의 투자 자금이 들어갔는지 지금 매일같이 공개가 되고 있죠. 그걸 보게 되면 하루에 적게는 한 600, 700억 원 정도, 많게는 1조가 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 벤처 캐피털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투자세가 약 24%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이 코인들의 가격 하락분과 방금 보셨다시피 NFT 시장에 대한 월간 거래량이 74%, 디파이 시장의 경우는 거의 80% 이상, 비트코인의 가격도 70%, 보통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90% 이상 하락을 하게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 투자액이 지난 1분기보다 27%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것이 3년 뒤, 5년 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라고 보는 기관 투자자들, 전통 금융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3년 뒤, 5년 뒤 이 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나를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장을 떠나 버린 나를 후회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분이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현재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큰 거래량 동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최근 이더리움 반등에 대해서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인 랠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토요일 이제 9월 머지 POS 기대감으로 1,400달러 선을 일시 회복했으며 현재는 1,35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43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방금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다가오는 9월 POS로의 통합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또 어차피 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2022년 9월에는 이제 성공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고래들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1,000개에서 1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지난 5월 초 이후에 131개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펀더멘탈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더리움이 POS로 바뀌게 되면은 디플레 자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더리움이 POS 전환 후에 디플레 자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9.1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만두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역사적인 통화 인플레이션 시기에 세계 유일의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려 한다라는 트윗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이 머지 POS 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다. 가스비는 아마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되지 않을 것이다. 공급량은 약 연간 0.2%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2달 남짓한 시간 안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POW에서 역대급 변환이라고 하는 POS로 통합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과연 이더리움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이제 9월 달에 POS로 통합이 되게 되면 현재 너무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의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되어서 정말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서 수많은 소식들, 특히나 지난 5월 5일이죠. 루나 사태 이후에 이 규제적인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워렌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는 더욱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의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칙을 무시하는 크립토 업체들을 단속할 책임이 있다. 행동에 나서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워렌 의원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를 해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너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돈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좀 냉정하게 멀리서 보았을 때 사실 이보다 더한 이야기들을 들어도 뭐 따로 할 말은 없는 상태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루나 사태, 5월 5일 발생한 루나 테라폼 랩스가 더욱더 강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게 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더욱더 강력한 규칙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영향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에 대한민국의 이제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빗썸에서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이 빗썸, 비트코인 올 하반기에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빗썸이 운영하는 빗썸 경제연구소가 올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질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빗썸 경제연구소는 18일 경기 침체 우려와 비트코인의 가격 관계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6개월 이내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며,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부상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구간에 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하반기 이제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는 달러 표시 자산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유동성 축소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말 금리 인상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분석가들,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한 시점으로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3월 안에는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위험자산군으로 좀 나눠져 있는 미 증시와 디커플링이 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참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쯤으로 가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과연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리플의 전 CTO 제드 맥케일럽이 240만 개의 XRP, 270만 개의 XRP를 매수했다. 이 매수한 이유가 혹시나 XRP가 급등할 때를 대비해서 한 500만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 전 CTO 타코 스탠드의 원래 잔고가 46개의 XRP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XRP가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한 500만 개가 아니죠. 500만 개 정도는 좀 보유하고 있을 거다. 이제 XRP가 한 1달러 정도만 돼도 우리 가족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과연 이게 뭐가 맞는 걸지 일단 커뮤니티나 일부에서는 이게 맞다, 지금 제대 다 팔고 나갔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힘이 실리는 중인데 차라리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드 맥켈럽이 이제 나올 때 90억 개의 XRP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매주 계속 팔아 제꼈죠. 이러한 이제 강력한 XRP의 매도 압력, 가격 하방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46개의 XRP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죠.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드에 관련된 악재가 해소가 된 만큼 XRP의 가격이 그동안의 XRP 투자자분들이 흘린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4포인트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20포인트를 나타내면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얼마 전이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나름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신년까지 접고 적극적으로 사우디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제스처였기 때문인데 사실상 바이든이 워낙에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외교 전문가라는 평을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인 결과물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의 결과는 빈손 정도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참 아쉬운 많이 커지게 되었죠. 이게 미국은 계속해서 사우디가 증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전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이 오펙 플러스에서 정해진 대로 석유를 생산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뻔합니다. 이제 합의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당할 사우디도 아니었으며 결국 바이든의 경우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의 상승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뭐 하락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워낙에 지난 몇 달간을 돌이켜 보게 되면 계단식으로 하락이 심각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상태이죠. 이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주까지만 해도 7월 100bp 인상, 즉 울트라 스텝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는 주요 국들 중에는 최초로 100bp 인상을 하였지만 지금은 75bp 인상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으며 이번 주 있을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우려보다는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현재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도저히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중국의 경우는 봉쇄가 이제 풀리나 싶었는데 새로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 죽겠는데 중국의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되며 인플레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인데요. 이 외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앞으로 3년 뒤 우리를 보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